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2월 달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14년도 한 달 남았는데 참 세월이 좀 빠르다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로 들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어떤 경주 흐름을 좀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가까이 17년, 18년째 들어가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꼭 11월 말쯤 되면 고배당이 터지더라, 이런 말씀을 11월 셋째 주에 드렸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1월 30일 날 비가 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 기온이 툭 떨어졌어요. 오늘도 영하 서울이 7도 이렇게 되는데 연천이 11도죠. 근데 주로가 참 무거워요. 새벽에 조교 나가면 5시 반에 이 주로를 개방하는데, 개방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로 정리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여름에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겨울에는 왜 정지 작업을 많이 하느냐? 모래 입자가 굵기 때문에 그걸 부수기 위해서, 얼었던 걸 부수기 위해서 이 정리 작업을 한 30분 이상 해요. 그러니까 주로 개방을 하기 전까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로가 자꾸 무거워질 수 있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의 어떤 고배당 양상을 보면은 다 그런 위주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심 기뻐할 수도, 좋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그걸 잘못 잡아내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대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 경주로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지난 경주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이디 서린기 쓰시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경마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즐기시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참 32년째니까 82년도부터 경마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한참 말탈 때고요. 그 다음에 이 히메다님이 토요일 날 지금 보니까 일요일 5경주죠. 뉴 화이트 삭스에 온네요. 왜 이 자리 UC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적중이 게시판에 안 올라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히메다님한테는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시장에 가서 10번? 송암 히어로를 보고 저게 선행을 가면 내심 나가면서 녹음하러 가기 전에 나가면서 예시장에서 이제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선행을 가면 쌍승식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미 녹음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생각을 마음먹었던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10번 축으로 해서 3번 누구죠? 김옥선 기수, 뉴 화이트 삭스 이렇게 주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적중이 안 됐어요. 괜히 잘난 체 한 겁니다. 조금 예시장 가서 말 본다고 껍죽댔는데, 그게 사실 송암 히어로에 제가 전에, 그러니까 좀 주기가 길어져서 잠깐 잊어버렸었어요. 금화필이 원래 그런 말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경주는 일요일 4경주예요. 이 골드 훌릭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잠깐 볼게요. 이 골드 훌릭이 초반에 스타트를 해가지고 13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의 뭐죠? 블레스 파티는 선행마 외곽에 가서 붙었어요. 외곽에 가서 붙었는데 3코너를 선회하면서 골드 홀릭이 외곽에서 따라 붙은 다음에 3코너를 선회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세영 기수는 절대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 졌구나, 딱 이미 3코너를 선회할 때 이미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아쉬웠어요. 차라리 외곽으로 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경주에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었던 경주는 없었죠. 미스터 리마치 매번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추천을 드렸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정작 입상했을 때는 못 맞췄다는 게 아쉽고요. 또 하나 이제 키누 엠파이어입니다. 토요일 몇 경주죠? 5경주. 역시 한 템포 제가 빨리 갔지 않습니까? 전에 11월 첫째 주에 출전했을 때 제가 좀 어필을 해드렸었는데 다음번엔 먹을 게 없다. 결국 2.4배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의미는 없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주가 토요일은 죄송합니다. 4개 경주인데 하나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3경주, 7경주, 10경주 이렇게 3개 경주씩. 그 다음에 일요일은 없어요. 일요일은 없는데 제가 억지로 3개 지금 끄집어냈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위주로 좀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육군 암말 경주죠. 12마리 출전해 있고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일단 미미의 오자매 12번 미미의 오자매가 있죠. 미미의 오자매가 인기 1위권이기 때문에 거의 뭐 나머지 마필들 뭐 믿을 말이 없어요. 더존 코코도 선행을 나서도 버틴다는 보장을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해피투데이는 오늘 게이트 위치는 좋지만 역시 이제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산토리니도 아직 컨디션이 아니고 자 1승100승인데 이 경주의 키는 1승100승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능력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문세영 기수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존 코코나 다른 마필들이 불리하다라는 얘기지 1승100승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승100승이 어떤 전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는 좀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도설봉이 가장 유리하죠. 3번 게이트에서 1승100승이나 더존 코코가 나가면 그 뒤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도설봉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미미의 오자매가 이 더존 코코나 1승100승을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솔병에게 좀 오늘은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산토리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음번을 좀 기약하도록 하겠고요.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 1200m 국내산 육군. 역시 믿을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부 다 먼저 몇 번 뛰어보지 않았던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라온 팬텀이라든가 로열 제리 뭐 이런 마필 위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주로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열 제이가 이제 외곽에서 아마 이제 치고 나올 겁니다. 이제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 안쪽에 있는 라온 팬텀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힘 한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라온 팬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이제 라온 팬텀이 따라가다 볼 일을 다 보면 라스트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야호 미라클이라든가 9번마 미라클 엔젤 정도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순발력이 좋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야호 미라클인데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거기다 호크윙의 혈통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배팅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오발탄이 호크윙 혈통이죠. 고개가 얘는 높아요. 상당히 높은 그런 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이제 순발력이 없어요. 이 높은 고개 갖고 있는 마필들 대부분 보면 이 순발력이 없어요. 없는데 이 오발탄이 뭐랄까요, 좀 앞선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1번 라온 팬텀이나 로열 제리, 특히 이제 이 라온 팬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200경주인데 여기서 스타트를 하죠. 그러면 라온 팬텀이 1번 게이트에 1번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힘을 안배할 수가 있지만 얘가 여기서 밀고 나가면 이건 경주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태종 기수가 오히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주고
11번에게 내주고 12번이죠. 12번에 내주고 따라간다면 오히려 좀 유리한 그런 경주가 나올 것이다. 오발탄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지 뒤에서 오르는 마필 아까 말씀드린 야오 미라클이나 미라클 엔젤에게는 좀 기회가 적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여기는 1000m인데 조교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48조가 대부분 보면 동반 습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반 습보라는 거는 자, 여기가 3F, 이제 3F 하는 타임이죠. 여기가 3F죠. 3코나 이제 600m. 꼬린까지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600m인데 대부분의 조교를 할 때 보면은 천천히 구보를 시작해서 3코나에서부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48조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마필이 동반 습보를 해요. 동반 습보를 하는데 이 5번마 레이스 올릭이 항상 이렇게 뒤쳐져 와요. 뒤쳐져 오는데 이 두 마필을 라스트에서 앞질러 가요. 여태까지 이 마필이 이런 적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계속 처음에는 뒤따라가다가 라스트에서 스피드를 얘네들 둘이 어떤 말이든지 두 마필을 앞서가는 그런 스피드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그래서 이제 이 레이스 올릭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단거리입니다. 단거리고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죠. 1000m는 여기서 출발을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누가 선행을 가든 뭐 샤크가 가든 누가 있어요. 놀부시대 뭐 여러 마필이 선행을 나설 것인데 지금 레이스 올릭이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오든 간에 경주 전개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선두권이 이렇게 두터워요. 여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뒤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선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입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전개가 좋아요. 그 조교의 성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라스트에서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다 오든 간에 이 뭉쳐서 선입권에서 선두권에서 뭉쳐서 오면 얘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두권에서. 자, 그래서 이제 레이스 홀릭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으로 추천드리는데 자, 그다음엔 조교입니다. 이제 5번 샤크 같은 경우가 아마 8번 샤크 같은 경우가 인기 뭐 한 상위클 했을 겁니다. 잠깐 들춰볼까요? 3경주에 3경주에 샤크가 거의 인기 1위에요. 그다음에 10번 장산여제, 그다음에 4번 봄봄, 9번 제블린 라인 이런 마필들인데 지금 제블린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단거리긴 하지만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나온 이제 레이스 홀릭을 이 경주에서 이제 추천드릴 건데 안쪽에 있는 놀부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샤크 때문에 경주 치르기가 오히려 안쪽에 있으면 얘는 깝깝해요. 그래서 좀 불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스 오션입니다.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얘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 데다가 얘 역시 레이스 올릭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얘가 5번 예를 들어서 5번 레이스 올릭과 3번 블레스 오션 이런 마필들이 이 선두권 뒤에서 바짝 경주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블레스 오션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는 앞에서 싸우면은 블레스 오션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스 올릭 쪽에 좀 축으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일단 앞에 가는 마필들은 무조건 가져가야죠.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뭐 샤크, 뭐 장산여제 뭐 이런 마필인데 아시다시피 장산여제도 1000m에서 간신히 입상을 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스 올릭에게 이 경기에서는 가장 전개가 유리하다. 또 거기다 컨디션까지 맞춰 갖고 나왔기 때문에 공략에 좀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죠 거리.
워낙 어느 정도 축이 서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신마들 그 4번 템플타운이라든가 또 골드호라 이런 마필들이 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템플타운 같은 경우는 2살짜리 순말인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아직 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파워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축은 서 있는 데다가 배당의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두 방, 세 방으로 가가지고는 뭐 두 방까지 가더라도 주력과 방어로 나눈다고 그래도 사실 배당이 없어요. 강호대서를 축으로 해서 지금 최고 작은 프로레이서 뒤에서 올라오죠. 1000m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불안하죠. 그 다음에 템플타운은 아직 경주 경험이 없죠. 부드러움만 갖고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골드호라도 마찬가지죠. 저희 프로레이서랑 같은 선상에서 경주를 펼칠 텐데 일단 뭐 체구가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약간 발씀이 높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순발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사정은 다 마찬가지인데 강호대세가 이 경주에서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이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주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로가 무겁다고 해서 선행에 입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주에서는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늦어요. 거기다 1000m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필들이 워낙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주에 어떤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태풍바람도 그렇고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주는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로 끝날 부가 많지만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 국내산 5군 암말들. 이 경주 역시 이제 공략은 하고 싶은데 분산이 돼요. 너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냥 가볍게 이제 공략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4번 마 브로드 하운드입니다. 브로드 하운드. 이 마필은 제가 이제 그 김동철 기수가 조교를 할 때 계속 뭐 속된 말로 째려보던 마필이에요. 근데 잘 어떤 그 단점이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그 김동철 기수가 조교사 수업을 받기 위해서 누구죠? 김석봉 기수랑 호주로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민정균 기수가 그때부터 지금 만지기 시작한 건데 10월 달이네요. 10월 11일 날 입상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완벽하지가 않았었어요. 완벽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그 다음 경기에 또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승분전인데 이 두 번의 뛴 걸음만 갖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러드하운드가 생김새가 있기 때문에 저 단점만 고쳐지면 얘는 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근데 그 단점이 다 고쳐졌어요.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문정균 기수가 채측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번엔 채측을 사용 한 번도 안 했어요. 잘 뛰어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승군전이라 조금 인기가 아마 처질 겁니다. 5경주 한 3위권이네요. 3위권이면 좀 생각보다 높은 편인데 일단 뭐 블러드하운드가 가장 여기서는 좀 다른 마필들이 좀 단점을 갖고 있다면 블러드하운드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축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매직퀸이 나왔어요. 매직퀸은 참 한번 복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주가 너무 빨라요 얘한테. 그 다음에 얘는 1번 게이트가 불리해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외곽에서 그냥 차분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매직퀸이 지금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지금 출전을 안 했거든요. 훈련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늘어나면서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지금 1, 2, 3, 4 경주가 취입이 만약에 통한다면 얘는 좀 꼭 데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 비전입니다.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아직 어린 티가 조금 나요. 거기다 또 암말이기 때문에 2살짜리 암말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덜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빼먹었는데 4번 브로드하운드가 이렇게 컨디션이
어떤 단점이 고쳐졌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행도 불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보연보살이라든가 빠르긴 합니다만은 브로드하운드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오히려 이 매직킨을 꼭 데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클린업 비전, 예원도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고, 마이러닝은 매번 그만큼 뛰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뭐 예원한테도 진 마필이고요. 그렇게 뭐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그냥 거품 인기마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매직킨, 브로드하운드, 클린업 비전 뭐 이렇게 세 마필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데 불안한 그러니까 이제 덤벼들 수 있는 마필이 예원이나 여기 안쪽에 있는 마이러닝 정도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머스탱정이 나와요. 제가 데뷔전 때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해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 경주 자체가 좀 빨라서 제가 추천 경주로 고르질 않았습니다. 워낙 빨라요, 지금. 뭐 스카이톱 댄서, 블룩스, 그다음에 통일축제, 로열 지브리리아 뭐 뒤에서 오는 마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머스탱정이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만은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죠. 외곽에 있다는 것이 조금 불리합니다만은 지난번 경주가 데뷔전이 좀 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스탱정이 주인공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체이싱 달러즈입니다. 체이싱 달러즈. 이 마필도 보면은 한 490kg대의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순발력이 떨어져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주가 1200m인데 여기서 출발을 하죠. 1200m. 그럼 얘가 제일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 12번 게이트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말들이 다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힘을 쓰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얘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 물이 뒤에 자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마필이 취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경주 자체가 뭐랄까요, 초반에는 빠르지만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분하게 타기를 좀 기대하는 건데, 워낙 지금 뭐 정평수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감은 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룩스인데, 이 블룩스라는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 때 뛴 걸음을 보면은 참 스타트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라스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선두권에 몇 마리가 사쿠라를 먼저 돌았어요. 한 서너 마리가 돌았는데, 얘가 요 뒤에 있었어요. 요 선에 있었는데, 얘가 올라오면서 뭐한테 졌어요? 뭐죠? 죄송합니다. 만사케조한테 졌어요. 제가 케도난 말하러네. 만사케조한테 졌는데 얘가 여기 있을 때 만사케조는 여기서 한 10여 m 뒤에 있었어요. 5m에서 한 10여 m 뒤에 있었는데 라스트에서 얘가 취입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블룩스라는 마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아요. 높이 때문에 라스트가 없습니다. 제 오늘 오두마번에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근데 물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선에서, 그러니까 앞경주에서 선행마가 유리했다면 얘는 데려가십시오. 얘를 무조건 저는 제가 오두마번도 안 잡았지만은 그런 단점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못 나선다는 그런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못 나설 것을 대비해서 예상을 안 잡은 건데, 만에 하나 앞경주 1경주에서 또 5경주까지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 입상을 한다면 그때는 이 마필을 좀 데려가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로열 지브리입니다. 역시 이제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조교 때 조금 무너지긴 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뭐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카이톱 댄서죠. 매를 맞는데도 이 마필은 보면 반응을 안 해요. 이제 그게 어린 마필들한테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등치가 커서 그런지 때려도 넌 때려라, 나는 안 뛰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체이싱 딜러가 이쪽 뒤로만 들어가면 돼요. 선두권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외곽으로 계속 따라 붙으면 그만큼 버립시오. 살짝 돌아서서 버리시면 돼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체이싱 달러줍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좀 배당이 있을 때 빼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가 1300m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너와 기쁨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데뷔 전에 1000m를 뛰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안 뛰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드리는데 역시 이제 이 너와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어떤 그 우전 구절 찰과상, 구절 찰과상, 이 구절의 찰과상이라는 건 글쎄요, 요새는 전부 다 찰과상인데 예시장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을 목격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여러분들이 제 ARS나 문자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예시장에서 붕대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감았을 때 요 뭐죠? 사람으로 치면은 요 손목 부위에 이 뼈가 올록 튀어나오는데 여기까지 감았다면 그거는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영향이,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찰과상이 아니라 경주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 때 너무 열심히 떠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찰과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 주행 자세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300m에 쓴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힘 좋죠. 주행자세 좋죠. 부드럽죠. 근성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라서 갖출 게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이 너와의 기쁨을 한번 축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300m입니다. 1300m면 이 정도에서 뛰죠. 근데 1번 네크리스가 오늘 인기만데 얘를 지금 자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네크리스를 좀 자르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1번 게이트가 전혀 불리해요. 절대 불리합니다. 절대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발을 이렇게 높이 꺾어서 써요. 물론 이제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힘이 이제 있는데 안에 갇힌단 말입니다. 안에 갇혀요. 다 이쪽에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치고 나오죠. 계속. 그러면 1번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에 갇혀요. 직전에는 뭐 조금 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얘가 또 직선에서 지난번에 보면 안으로 기댔어요. 이렇게 안으로 기댔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뭐 1300을 떼보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기록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크리스를 좀 자르고 가는 건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 2번 라이언스타입니다. 라이언스타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주행은 좀 안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 주행이 잘 됐어요. 물론 이제 펜스에다 붙여놓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주행 자세라든가 힘이 좋아요. 힘이 좋더라고요. 아마 이 라이언스타의 산성열 기수가 제 생각에는 좀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선행을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라이언스타 같은 경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키만은 뭐 아직 좀 어리고요. 일일철기가 고개가 높아요. 조교는 잘 해놨습니다. 힘도 좋고 그런데 아마 얘가 선행을 얘하고 이제 지금 이번 라이언스타하고 둘인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거예요. 2번 게이트에서 라이언스타가 나오고 자, 외곽에서 12번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만약에 12번 그 일일천리가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선행을 여기 3코너에까지 가서 선행을 나선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1300m에서 여기까지 몇 메타입니까? 메타롱이죠? 하롱 두 개인가요? 두 개면은 400m요. 거의 200m, 300m를 힘을 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만약에 2번이 여기 있으면은 얘는 입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월하게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와의 기쁨은 뭐 이 뒤에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말 필요 없죠. 골든 레이드는 무조건 데려가야죠. 뭐 직전 그 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을 해드렸었는데 적중은 못 시켰죠. 적중은 못 시켰고 지난 경주에는 1번 게이트가 얘가 나빴어요. 근데 오늘은 뭐 외곽에도 밀려 있지만 문세영 기수가 또 초반에 타이트하게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 골든 레이드는 꼭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오늘 너와의 기쁨물입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어차피 안양 타이거가 있고 아이스의 후데이, 그다음에 불그레트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항우 캠프가 덤벼들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구도 작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 항우 캠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뒷다리인가요? 왼쪽 뒷다리인가요? 아마 약간의 파행기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 뒷다리요. 만약에 이런 것들만 고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이 단점이 있더라도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레이스가 약하면 제가 한번 좀 들이대 볼 생각이었었는데 워낙 세요. 빠르고 어차피 2번 아이스 우데이나 안양 타이거, 그다음에 불굴의 투사 이런 마필들이 워낙 따라가도 되는 마필들이죠. 거기다가 지금 임페라토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나서도 이 경주에서는 무너져요. 근데 워낙 빨라요. 파라오도 있고 아이스의 후대에 있고 뭐 워낙 빠른데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 그 조교가 뭐 세야 좋다. 이거를 아주 무너뜨린 마필이 있어요. 누구냐면 흑청이에요. 흑청인데 얘가 지금 3번을 전부 다 3착, 2착, 3착 올 때 한번 조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구보만 했어요. 구보 한 바퀴. 하루에 구보 한 바퀴씩만. 그것도 일정을 짧아요.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보통 제가 2주 조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주 조교를 했어요. 조교가 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조교만 세면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걸 얘가 이제 오늘 보여주는데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입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교 약하다고 해서 입상을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워낙 센 상대들을 만났어요. 근데 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 슈퍼플렉스 같은 경우 좀 뭐죠? 일단 검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화 빅토리도 뭐 질병이 있다 요배통 때문에 조교를 조금 살살 했습니다. 안으로 좀 치우치려고 하고 워낙 상대가 세죠. 아이스의 후데이, 안양 타이거, 불굴의 투사. 뭐 직전엔 제가 아이스의 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얘가 2번 게이트고 뭐 오늘은 따라갈 작전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작전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뛰는 걸 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제 판단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아이스의 후데이가 여기서 길을 쓰고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뭐 따라가면서 어떤 그 마피를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또 따라가서 얼만큼 뛰는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거리 1400m고요. 뭐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마필이 여기 나오네요. 몰랐네. 그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이 경주를 뺀 것 같습니다. 무사도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전형적인 취임하지 않습니까? 깡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좋아요. 외곽 게이트가 좋고 또 말이 워낙 그 발음이 높고 둔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그 말머리가 필요해요. 추진력이 강한 말머리가 필요한데 뭐 레이스는 잘 만났어요. 레이스는 정말 잘 만났고 거기다가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라스트에서 조금 그 무뎌지는 마필들이죠. 그 중에 이제 그래서 무사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말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추천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조교나 여태까지 뛴 예의 걸음을 봐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젤로 엔진인데, 제가 처음에 이 무사도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젤로 엔진이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타트에 나오자마자 한 번만 몰면은 그냥 여러분들 막건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마필이 배팅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입상했을 때, 처음에 입상했을 때죠. 8월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8월 30일 날 제가 추천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자마자 붙들을 겁니다. 이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오자마자 붙들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엔 1400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이 앞발이 땅에서 많이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마필들은 한 번만 딱 몰면 라트에서 예를 들어서 한 발, 뭐 예를 들어서 한 6m를, 한 발이 6m라고 가정을 했을 때 6m를 저희가 힘을 쏘면 라트에 와서는 12m의 그런 그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만큼. 그래서 젤로 엔진은 그런 어떤 타기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 챔피언도 보니까 제가 속된 말로 그런 말씀 드리죠. 댐박 체형이에요. 완전히 뭐 그냥 호박처럼 뭐 그냥 다 이렇게 퉁퉁해요. 목도 굵고 짧고 몸통도 넓고 막 이래요. 날렵한 게 없어요. 경주마가 좀 유연성이 있고 날렵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댐박이긴 하지만 무사도가 여기서는 힘으로 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보 있고요. 뭐 전보는 제가 뭐 인기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뭐 비전 챔피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를 좀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마필을 찾은 게 무사도인데, 현장에서 좀 컨디션 체크를 좀 해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거리는 1800m고요.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자, 이 경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 하나 믿을 마필이 없어요. 믿을 마필이 없는데, 이 경주 역시 전형적인 취임마를 좀 골랐습니다. 장산곤매입니다. 장산곤매. 이 마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뭐 딴 데 지점에 가서 말씀을 드렸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고배당을 찾아내는 이유 중에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만원 뭐 주행심사에서 뭐 걸음을 숨겨놓은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어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말이 이제 그 경주에 출전하면서 자꾸 나빠지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어느 시점이 되면 컨디션이 올라와요. 얘가 결코 그냥 어디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컨디션이 언젠가 한번 반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디션만 올랐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승군을 하면은 상대가 강해지면 또 적응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럴 때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또 상대가 강해지면 상대가 강해졌는데 컨디션이 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8번 장산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조인가요? 처음에 8조인가 어디 다른 마방에 있다가 지금 27조로 지금 이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일단 그 조교량을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 집 조교보가. 여담이지만 부산의 김성현 조교사의 친동생입니다. 이제 조교보가. 근데 참 예전에 몇 번 그 얼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아주 이렇게 차분해요. 상당히 차분하게 조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보면은 결코 조교를 세게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조교보가 안 나와서 그런지 유승환 기수가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한번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쵸? 예, 일요일, 월요일, 예, 두 번 했네요. 일요일, 월요일 두 번을 하는데,
그냥 마음 놓고 놔줘버리더라고요. 놔줘버리는데 제가 직전인가요? 그 전인가요? 한번 이제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안 뛸 일이 없다. 근데 조교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조교를 좀 세게 했습니다. 이 세게 한 건 뭐냐면 어떤 심폐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흡량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 조교보는 그런 걸 절대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절대라고 그러면 좀 절대는 뺄게요. 거의 안 해요. 근데 놔줘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 훈련을 강하게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조교보는 그동안 그렇게 약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경주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빠른 마필이 없잖아. 누가요? 뭐 대성가도가 선행을 가요? 못 가요. 못 가고요. 뭐 원석 발굴 57km 뭐 직전에 뛴 걸음 이상이고, 그다음에 스피드 킬러입니다. 얘 하나만 정도만 데려가면 돼요. 얘 하나 정도만 그냥 어느 정도 입상권인데 얘도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스피드 킬러라는 마필 제가 두 번째 경주인가요? 세 번째 경주에서 이상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입상했던 마필, 발이 높은 마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인데 오늘이 정도가 이제 이 경주에서 아마 들이댈 겁니다. 들이대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는 조교를 좀 패턴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패턴을 저도 말은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바뀐 패턴에 말이 빨리 적응을 하는 마필, 이건 정말 명마라는 얘기죠. 이건 뛰는 마필이에요. 잠재력이 상당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이가 지금 바뀌었는데 과연 그걸 자기 몸에 딱 맞게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두승산 그렇고 마이티 홍키, 딕시2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라스트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빅2도 1400까지밖에 안 뛴 마필. 그럼 누구예요? 장상곤매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그림을 그릴 저기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상곤매를 좀 뒤에서 깡바닥에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상곤매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거리는 1800m고 자, 지난번에 보면은 이 라스트에서 이제 이 강자가 이 라스트에서 올라오다가 외곽으로 이렇게 사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강자의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기적 걷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뭐 바지에 똥 싸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강자가 걷는 폼이 그래요. 이 뒷다리가 걷는 게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걷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어기적 걸어요. 이런 마필들은 물론 문세영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는 좀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라스트에서 쓸 힘을 갖다 초반에 조금 써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문세영 기수가 완벽하게 힘을 썼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건 아니고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중간에 힘을 조금 썼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외곽 사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마필의 생김새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장창 추천드렸었는데 조금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엘캄페오냐. 누구죠? 처음에 조경호 기수가 1800인가 탔을 때 제가 이마필을 그동안 뛴 거를 그 전까지 싹 돌려봤어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요 3코너만 가면 얘가 따라오다가 이렇게 나가요. 바깥으로.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훅불이라 그러는데 바깥으로 부풀어 나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풀어 나가는데 참 희한해요. 부풀어 나가는데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입선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그랬어요. 잘 제어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쿠 기수나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다 여기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쿠 기수가 그걸 알고 무리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꽉 붙들었어요. 근데 조경호 기수는 여기서
그걸 모르고 탔기 때문에 여기서 나갔어요. 이렇게 와각으로. 굉장히 크게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크게 그린 건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타면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1400 같은 경우에서는 소용이 없었죠. 누구죠? 조경호 기수가 탔을 때는 1400이었기 때문에 입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3코너에서 그랬지만 직전에는 4코너에서 그랬는데 덜 했어요. 이찬호 기수가 제어를 잘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경주에 자꾸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주면 어느 날 갑자기 경주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늘어날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락슈미입니다. 락슈미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지금 이경주가 엘캄피온이 됐든 락슈미가 됐든 간에 얘네들은 무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 여기 있어요. 여기 둘 다 바닥에 있어요. 둘 다 엘캄피온, 락슈미 이런 게 바닥에 있는데 락슈미는 머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머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레이스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지난번 레이스 뭐가 취입했어요? 베니윈이 취입할 정도예요. 안 맞는 말. 이경주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고 지난번엔 제가 추천드렸었습니다. 베니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좋아졌다고. 근데 베니윈이 그날 선행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제 선입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선행을 못 간다. 근데 그날 취입을 했어요. 베니윈이 취입할 정도 되면 락슈미는 전형적인 취입만데 취입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해마루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걸음걸이가 좀 부자연스러운 말들 보면은 강자처럼 고질적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해마루처럼 어린 말들은 힘이 덜 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덜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한테 자꾸 속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인데 얘는 그 장점이 뭐냐면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유연합니다.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오늘 뭐 장거리를 처음 뛰어보기 때문에 좀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페셜주의입니다. 뒷심이 없죠. 뭐 들리는 소문에는 따라간답니다.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은 얘가 이 불리한 게 뭐냐면요. 초반에 너무 끌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00이 지금 1800이죠. 1800에서 여기서 스타트 꾸 하면은 따라갔을 때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서 끈다는 얘기죠. 끌어요. 상당히 끌어요. 끌기 때문에 말하고 싸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말 땡기고 고개짓 하면은 기수가 땡긴다 그러는데 그걸 힘을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셜주의도 이제는 따라갈 때가 됐죠.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막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두권에 갔는데 지금쯤은 좀 따라갈 때가 됐어요. 알라딘도 너무 작아요. 말이 너무 작고 뒤에서 오는데 만약에 뒤에서 강자나 알라딘이나 뭐 엘캄페온이나 락슈미나 이런 마필들이 뭉쳐서 똑같은 선상에서 4코너를 딱 같이 돈다면 이 취입이 누가 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알라딘이 조금 약해요. 그게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걸 어떻게 더 끌어내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수 아래고요. 마볼트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조심하십시오. 이 마필은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마필을 보면서 저 마필은 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고개는 좀 낮아요. 낮은데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힘이 좋아요. 근데 지금 마볼트 3살짜리 암말이죠. 1군 가서 활약한다는 그런 제가 장담은 못 드려도 2군까지는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승분전이고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을 여러분들 제가 혹시 잊어버리래도 다음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경기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 1400 혼합 1군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선행마가 많죠? 선행마가 많습니다. 이 선행마가 많을 때는 한 2가지 정도만 유의하시면 돼요. 선입권에 가는 마필이
끈기가 있는 마필이거나 선입에 가도 되는 마필, 그 다음에 전형적인 추임 마필, 그러니까 선두권이 두터울 때는 전형적인 추임 마필을 찾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주로가 무거울 때는 특히 더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4개 경주가 중에 이제 3개 경주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4번째 경주인데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얘는 제가 그 처음에 망아지 신마 때 나왔을 때 동반의 강자 이상 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동반의 강자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동반의 강자는 악벽이 있지만 얘는 악벽이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잘 뛰었죠. 데뷔전 이후 잘 뛰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좀 가했나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좀 출전 주기가 좀 계속, 그러니까 2살짜리를 갖다가 조금 출전 주기를 또박또박 했어요. 뭐 그게 출전 주기를 그렇다고 무리해서 한 달에 2번씩 출전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뛰겠다 싶으면 조금 애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페르시아 왕자가 그래서 이 장거리에서는 매번 결정타가 없었죠. 이게 꼭 여기가 꼬린 지점이면 얘는 여기 200m 지점만 딱 오면 여기서의 스피드하고 여기서의 스피드하고 여기서의 스피드하고 한참 차이가 났어요. 여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는 떨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때는 2살 막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자가 조금 무리하면서 라스에 조금 섰는데 1400에서는 얘가 뭐 이지방이요. 나머지 마필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인스테킥, 젠터너리, 또 누가 있습니다. 켄터키 갤로프, 플라이 토킨.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른데 아마 플라이 토킨이 다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다 정리하는데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뭐냐면, 자, 뭐 지금 여기 플라이 토킨이 1400이니까 여기 1400이니까 이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이 대각선으로 치고 나오겠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7번. 얘가 빠르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플라이 토킨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6번입니다. 6번. 얘도 빨라요. 빠른데 얘 청기파랑도 보면은, 이 청기파랑도 보면 6번 게이트에서는 이런 1400에서는 얘도 뒷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무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마리 정도가 있으면 얘는 6번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주를 잘해요. 그러니까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젠터너리도 있네요. 젠터너리, 플라이 토킨, 뭐 인스테킥. 일단 뭐 3두가 좀 빠르죠. 뭐 그다음에 뭐 예전에 보면은 당대전승, 더블 사이닝, 덤벼들 수 있는 마필, 히어 히컴스 이런 마필들이 다 빨라요. 다 빠르고 그래서 이제 앞선이 좀 불안하고 뒤에서 오는 마필 찬기파랑 페르시아 왕자 이게 추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빛의 정상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말 컨디션은 조금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제가 얘가 지금 지난번에 그 뭐죠? 1군에 올라와 가지고 몇몇 됐죠? 예, 1800을 뛰면서 발주를 안 됐어요. 나오면서 다침포라 그러죠. 이렇게 짬뿌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행심 재심을 받은 마필이에요. 재심 지정이 된 마필인데 지금 몇 주죠? 휴양? 좀 주기가 됐어요. 빛의 정상 12주 만에 나왔어요. 12주 만에 나왔는데 지금 그 조교 강도를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높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럴 수 있어요. 얘는 성질이 좀 칼칼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데, 얘가 나쁜 게 뭐냐면 오늘 5번 게이트인데 상당히 빠른 마필들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5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6번 옆에 같이 있어도 얘는 불리해요. 얘는 불리하기 때문에 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이 페르시아 왕자하고 창기파랑이다. 히어 히컴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마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일본 원정 후에 지금 9주 만에 나오는데 뭐 컨디션이 어디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세영 기술을 안착시켰다는 것을 보면 뭐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경주에 축은 페르시아 왕자인데 사실 창기파랑이 일정이 너무 짧아요. 지금 볼까요? 며칠인가요? 창기파랑이 지금 며칠, 제가
단주 조교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교를 했어요. 뭐 조교를 좀 세게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에 세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 왕자는 좀 어느 정도 좀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심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후차권에서가 좀 불안해요. 제가 역시 이제 선행마 쪽에 조금 젬병이라 일단 뭐 뒤를 찾기가 어렵다. 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여러 방으로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12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첫째 주 12월 6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룰 것까지 하기 때문에 뭐 인사는 나중에 일요일째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